자, 우리 64페이지 거기 한번 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그림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선 수요 함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함수라는 것은 어떤 관련된 변수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여기 사과같이 그렸어요. 사과의 수량인데 여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사과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고요. 기타 나머지 등등등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관심사가 아니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보고 싶은 부분을 딱 초점을 맞춰서 부각시켜서 보는 연습, 이제 그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여기는 사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사과의 소비량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게 원래 함수 관계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x 이렇게 쓰면 요거를 이제 쭉 해서 여기다 독립 변수를 놓고 종속 변수를 이렇게 놓고 그 관계를 표현하죠. 원래 이것도 표현할 때는 당연히 여기다 px를 놓고 아까 한 것처럼 qx를 놓고 이렇게 뭐 우하향하는 관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게 수평축과 수직축의 축을 이제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일부러 그랬다는 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주인공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QX고 여기가 PX고 그렇게 해요. 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합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보면요. 뭐 이렇게 거시에선 이런 것도 할 거예요. 이게 투자라고 하면은요. 투자 함수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이자율도 있고요. 또 역시 소득도 있어요. 소득도 국민소득 같은 것도 영향 미치고요. 아니면 어떤 투자하는 사람의 뭐 어떤 위험, 모험가 정신 같은 모험할 만한 사람인가 뭐 이런 등등 이런 있잖아요. 사람의 태도 이런 것도 영향 미치고 뭐 등등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뭔가에 따라서 주인공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미있는 그 드라마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보면은 드라마 스토리를 빨리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 주인공이 누구고 여자 주인공이 누구지? 그거를 빨리 파악하시면은 그게 제일 스토리를 파악하는데 손쉬운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명한 탤런트라든가 배우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뭐 이영애가 나왔다. 심사위원장은 이영애의 주인공이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배역이 누구냐? 그거만 알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이렇게 쭉 끌고 나가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김과장이다. 그럼 제목이 김과장이에요. 그러면 김과장이 누군가만 보면은 걔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뭐 사건을 해결해 나가고 뭐 그렇게 되는 걸 거예요. 근데 가끔 경제학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년퇴임 하시거나 뭐 취미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분은 옛날에 진짜 서울대 어떤 분은 이제 경제 이렇게 탐구하는 정신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 유물 탐구하는 데로 가가지고요. 경제학자인데 그쪽에서 막 유물을 발견해가지고 국사학회에 뭐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막 또 이제 그림을 막 그려가지고 화가 되는 분도 있고 사진 작가가 되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사진 작가 되신 어떤 분은요. 갑자기 독립영화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뭐 모임이 있는데 제가 만든 독립영화입니다. 상암동에 출품하는데 2시간짜리를 이제 10분으로 줄여가지고 이제 강제로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소식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해서 노트북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 10분짜리로 하는데 뭐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봤어요. 봤는데 10분 동안 이제 고요한 장막이 흐르면서 이렇게 정막이 흐르다가 이제 끝난 다음에 서로들 얼굴을 마주 보면서 뭔 얘기일까? 뭐 이렇게 서로 역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한마디씩은 해야 돼. 그래서 역시 차원이 높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가만히 봤더니 주인공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값싸다고 하면 그렇지만 처음 보는 배우들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조연들을 이렇게 쓸 때는요,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는데, 왜냐면 주연 배우가 올 때까지 언제 올지도 모르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계속 대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많이 주고, 주인공 배우, 뭐 여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썼는데, 이제 모르는 거죠. 주연 배우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쓸 때는 그 사람들 돈을 안 받는데요. 왜냐면 자기가 공짜로 이거를 해주면, 그걸 또 경력으로 다른 데 이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주연 배우는 안 받는데, 그래도 우리한테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지? 저 사람인가? 아닌 것 같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토리 얘기가 안 하다요. 그래서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투자에 미치는 영향 할 때 이제 투자가 관심이라고 할게요. 여기 뭐 투자라고 썼어요. 만약에 그 한 명의 주인공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축이 두 개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 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평축과 수직축 중에서 좀 더 관심 있는 변수는 어떤 걸 놔야 되냐면 우리가 수평축에 관심 있는 변수를 여기다 놔야 돼요.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공공재랑 사용재 얘기할 텐데 x제가 만약에 사용재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적재 나중에 할 거예요. 그리고 뭐 g가 만약에 공공재라고 할게. 아까 공공재는 잠깐 봤어요. 국가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리 같은 게 공공재인데 그럼 언제나 x를 여기다 놓으니까 여기다 x를 놓고 여기다 g를 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냐면 뒤에 가보면 공공재가 관심이면 공공재를 여기다 놓고 사용재를 여기다 놓고 지난번에 생산가능 곡선 할 때 여기요. 회계학하고 경제학하고 어디다가 경제학을 여기다 놔야겠어요? 여기다 놔요? 여기다 놔요? 회계학과 경제학. 여기다 놔야죠. 경제학이 중요하다니까요. 경제학 이렇게 놓고요. 회계학은 이제 기타 나머지 과목과 같이 합쳐서 기타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거를 또 X축에 놔요. 그러니까 그건 약간 관습, 관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보면 투자가 여기다 놨는데 투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는데 나는 모험가 정신이 과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다라고 하면 다른 것들은 다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자율도 가만히 있고 소득도 가만히 있고 모험 정신만 변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모험가 유전자가 많을 때 투자가 증가하면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리고요. 뭐 등등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할게요. 별건 아니고 아무튼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서 경제하기 힘든 이유는 그래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거 주인공 축만 잘 체크하시면은요. 그러면 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요 공급이나 진도가 좀 끝나면 그 조그만 빨간 책 해가지고요. 그 제대로 경제학 책에 있는 계산 문제나 그래프는 제가 조금씩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그냥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 뒤에 거는 우리가 약간 객관식 들어갔거나 객관식을 한번 한 다음에 좀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냥 교수님들 교과서나 제가 학교에서 냈던 문제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계산 문제를 수준 있게 좀 만든 거래 가지고 그냥 처음 막 하기에는 그래요. 물론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보셔도 되는데 그렇게 다급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공부 기간이 한 1년 이상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차근차근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자, 아무튼 그래서 주인공 2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일부러 바꾼 거예요. 관심 있는 거는 요 희소한 자원이잖아요.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이렇게 잘 엘로케이션 배분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거 보시고 나중에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개인 A를 볼게요. A. 자,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요할 때는 개인 A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2,000원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사과 가격이. 그럼 몇 개를 사려고 합니까? 했더니 거기 보니까 2개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해서 2개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점. 이렇게. 요 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에 밑에. 자, 사과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으로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면 A는 몇 개 사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5개 사려고 하네요.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표로 만들까요? 뭐 책에는 표는 없는데. 자,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이렇게 있어요. 2,000원이고 1,000원이고 그때 X제를 A라는 사람이 몇 개를 사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 2,000원일 때는 2개를 사려고 그러고 1,000원일 때는 5개를 사려고 하네요. 뭐 오케이.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걸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자, 다음 B를 볼게요. 가운데 B가 있습니다. 개인 B는 2,000원일 때는 3개 사려고 그래요. 사겠다는 계획을 나타낸 거죠. 여기 X제 사과에 대한 B는 2,000원일 때는 3개를 사려고 그러고요. 1,000원일 때는 7개 사려고 그러네요. 끝! 뭐 이렇게 있어요. 뭐 그림은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따로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자, 시장 전체 봅시다. 시장 전체는 지금 2명의 소비자가 있다라고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하고 이게 기분하고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가격 하에서 A는 2개 사려고 그러고 B는 3개 사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전체는 몇 개가 팔릴 생각인가, 몇 개가 구입할 의사를 지니는가 하면 2개 더하면 되죠. 5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서메이션 Q를 이렇게 더한 거를 시장 전체 XZ에 대한 마켓이라고 할게요. 그냥 M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자, 만약에 시장 가격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이면 A는 5개 사려고 그러고 B는 7개 사려고 그러니까 12개를 사려고 한다. 시장 전체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시장 전체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2명이 사려고 하는 걸 더한 거니까 5와 12에서 거기 밑에 점 찍은 거 나와 있죠. 근데 기울기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여기 A라는 애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DA 이렇게 있고, B라는 애도 뭐 수요 곡선이 DB 이렇게 있고요. 이걸 이제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더해가지고 나타내는데, 당연히 가격이 2,000원일 때는 두 개, 세 개 더해서 5니까 밑에 그림 잘 나와 있는데 훨씬 더 이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는 거, 이게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완만하게 되는 거 우리가 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살짝 봐주시고요. 네, 우선 이거 있죠? 표랑 그래프 살짝 뭐 간단한 건데 좀 잘 봐두세요. 자, 위로 다시 가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 이렇게 나타냅니다. 요게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이에요. 개개인들의 수요 곡선 보시면 되겠어요. 개별 수요 곡선. 수요 곡선.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볼까요? 개별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이 개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각각의 가격에서 가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각각의 주어진 그거 해서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각각의 주어진 가격에서 하고자에 초점 맞추세요. 의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니까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겠다는 의사 스케줄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자들이 주어져 있는 가격에서 얼마 이렇게 가격이 주어지면 구입하고자 하는 자신의 willingness 이걸 뜻해요. to buy, purchase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저 이만큼 구입하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수량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그림 보시면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양이 증가하므로 통상적으로 이런 표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관역 표시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오히려 중요한 게 많은 건데 요거는 그냥 뒤에서 할 거니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수평으로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다시 보시면 가격이 2,000원일 때 이게 주어졌죠? 요게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니까 A가 이만큼 살려고 그러고 B가 또 이만큼 살려고 해서 옆으로 이렇게 더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평의 합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수평의 합이라는 것은 저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옆으로 보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거기 2번 보세요. 수평으로 합한다는 것은 자,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거기 밑줄 쫙 치시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직접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계산을 해가지고 직접 우리가 푸는 거 그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완만한 형태이다. 예, 그거요.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한 수요 곡선은 우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수평으로 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평의 합이다. 그러니까 이게 Q를 이렇게 다 더하는 건데 요거 자체는 별로 신기하진 않고요. 이제 또 역시 저 뒤에 가면 공공재 나오거든요. 근데 공공재는 그걸 수직으로 합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랑 비교해서 사실은 봐야 돼요. 자, 직접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보십시다. 6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별표 하세요. 당연한 얘기인데 요 계산을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도 뭐 시험에 나왔어요. 자, 1번 다시 봅시다.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하여 거기 밑줄 치시고 옆에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한다는 것은 각각의 가격 수준에서 그거 다시 밑줄 치시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이거 가격이 저 신이 보이지 않는 손이 던져줘요. 그때 이제 몇 개를 사려고 하는가 구입하고자 밑줄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량을 합한다는 거에 수량을 합한다 밑줄 치시고요. 그래서 다음 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Q에 대해서 정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Q로 정리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Q 수량으로 정리해서 합한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딱 나오게 되면 Q를 정리한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예시. 그거 여러 번 연습하세요. 간단한 건데 뭐 아무튼 연습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수업 끝나고 만약에 오후에 수업 없으시죠? 오늘 끝나고 오후에 딱 한 번 보면 이게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요. 근데 그렇게 끝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 되면 수요 공급이 끝나서 이제 소비자 이론 들어가요. 그러면 요 파트는 체크해 두셨다가 내일도 다시 한번 또 잠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그거였군. 그다음 이제 그 다음 날 가서도 한번 또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속 3번에서 보시면요 안 까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까먹었는데 몸에 이게 익어가지고 저절로 시장 수요 곡선 도출하세요. Q로 더하는구나. 왜 Q로 더하는지까지 잔상이 남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딱 보면 당연히 쉽죠. 그래서 이게 뭐야 별거 할 거 없네. 그러면 또 일주일 후에 가면 또 새로 와요. 한 달 후에 가면 그런 게 있었나?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른 책을 다른 부분을 막 계속 보라는 게 아니라 요 파트는 이렇게 체크를 포스트잇이나 이걸로 체크해 두셨다가 내일 볼 때도 이거 이제 들고 오시잖아. 넘겼을 때 그 포스트잇 체크한 부분은 그냥 매일매일 좀 몇 개, 이게 많지도 않아요. 그거 해 두시면 그게 내공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우선 3번 예를 들어 그게 중요한 건데 A의 수요 함수가 거기 그렇게 P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A가 주어진 가격 칠판에 그림을 할 때는 이게 하첨자 원래 A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5 마이너스 2분의 1 QA 대문자로 이렇게 쓸게요. 아니요, 순서를 바꿀게요. 잠깐. 자, 우리가 원래 수요함수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수요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요함수는 A의 수요함수는 디맨드니까 D라고 쓸게요. 영향 미치는 게 지금은 X라고 할게요. A로 할게요, 그냥. X, Y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X로 합시다. X. 책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나중에 뒤에 거까지 자꾸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거대로 A로 할게요. A에 대한 수요함수는 거기 보시면 PA 이렇게 영향 미쳐. 그러니까 이게 A제화라고 생각할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런 건데 그냥 아무튼 여기선 X, Y제 없으니까 그냥 X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바꿉시다. 죄송해요. 그냥 안 되겠어. 그냥 X제라 하고, 그냥 여기 A라 합시다. A에 대한 수요 곡선인데, 여기 X제의 가격,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원래는 사실은 이것도 A제가 A라는 사람이 직면하는 가격, 이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원래 식을 쓰면 거기 쭉 밑에 중간에 계산 돼 있는 거 있죠. 스몰 q로 돼 있는데, 그래서 10-2PA, 원래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쓸게요. B라는 사람도 X제 B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PXB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거기 보시면 15-3PB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뒤에 나중에 할 건데 암묵적으로 어떤 걸 전제로 하게 되냐면 A와 B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콜라를 사러 가게 되면 A가 가나 B가 가나 여러분들이 가나 제가 가나 콜라가 하나 마트에서 500원이면 그냥 다 500원에 차별 대우를 안 한다고요. 누가 가도 차별 대우를 안 하고 똑같이 그냥 500원에 준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의 가격이 얼마로 결정되면 A가 시장에서 가격을 구입하나 B가 가격을 구입하나 똑같이 500원이면 그냥 P 이렇게 결정돼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돼 있다라고 해서요. 가격 수용자라는 말을 나중에 쓸 거고요. 이게 시장 자체가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그렇다 해서 완전 경쟁적인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아닌 경우는 나중에 뒤에 할 건데 살짝 체크만 해두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A가 직면하는 가격과 B가 직면하는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A를 떼어내요. 여기 나와 있는 B를 떼어내요. 떼어내도 어차피 P랑 똑같으니까. 근데 소비하는 양은 달라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일 때 A가 살려는 양과 B가 살려는 양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라요. 만약에 사과를 좋아하면 많이 사고요. 싫어하면 많이 안 산단 말이에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근데 그림을 그릴게요. A의 수요 곡선을 그림으로 그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Q로 놓고 여기를 P로 놓으니까 이걸 P로 다시 정리해야죠. 물론 이제 절편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P가 제로라 할게요. 이거 떼어냈어요. P가 제로면 Q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잘 나와 있어요. 10 이렇게 되고요. 여기가 되겠고 이건 P가 제로일 때 10 이렇게요. Q가 제로일 때 어떻게 되나 보세요. Q가 제로면 Q가 이거 제로예요. 이쪽이 왼쪽이 빵인데 이꼴이 성립하니까 P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5가 돼야지. 5, 20 해가지고 5 이렇게 되겠죠. 이게 5. A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다시 P로 정리를 하게 되면 거기 나와 있는데 굳이 P로 정리는 할 필요 없겠지만 합시다. 그냥 거기 보니까 5-2분의 1 QA 이렇게 써 있어요. 보통 책에서는 책마다 다른데 이제 스몰로 쓰면 이제 개별 소비량이고 대문자로 쓰면 시장 이렇게 하려고 책에서는 스몰로 썼는데 어차피 하첨자 썼으니까 굳이 뭐 다시 여러 가지 로테이션 쓸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대문자로 썼어요. 자, 다음에 여기 B요.
B라는 사람도 이제 물건을 사게 돼요. 수요 함수가 여기 쫙 나와 있는데 여기도 QA가 있고 PA 이렇게 있고 요거요. P가 빵이면 Q는 15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노란 색깔로 할게요. 15 돼 있고 그 다음에 Q가 빵일 때는 P가 5, 3, 15 하니까 5 이렇게 해서 여기 절편을 맞췄네요. 이렇게 해서 모양은 이런 식으로 돼요. 기울기 3분의 1이고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하면 P는 거기 보시면 5 마이너스 기울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P 3분의 1 Q 이렇게 해서 B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시장 전체 살펴보려고 해요. 시장 전체 살펴볼 때는 요거 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요거 축을 눈을 여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축을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살 것인가를 봐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쭉 해서 더하게 된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두 개 더합니다.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 쭉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요. 이따 수요의 의미를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가격이 5보다 비싸면 얘는 안 사요. 얘도 5보다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PX가 5보다 비싸게 되면은 물건을 안 사게 돼요. 가격이 빵이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빵이면 A는 10개 사려고 그러고요. 얘는 15개 사려고 그러니까 10개 더하기 15개 하면은 25개 이렇게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A가 사려는 거와 B가 사려는 걸 옆으로 더하는 거예요. 정리할까요? 가격이 만약에 P0로 있으면 A는 이만큼 사려고 그러고요. 가격이 P0가 있으면 B는 이만큼 사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격이 P0가 있으면 A가 이만큼 사려는 거랑 B가 이만큼 사려는 거랑 그걸 같이 더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갔네요. 이렇게 사는 걸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더하면 이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요.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주어진 가격에서 A가 살려는 양과 B가 살려는 양을 더하는 거니까 Q로 정리해서요. 나중에는 지금은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는 기계적으로 이렇게 Q로 정리해서 더해야겠다. 그렇게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밑에 거기 잘 나와 있네요. A의 수요 함수, B의 수요 함수 이렇게 Q로 잘 정리가 돼 있고 두 사람의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나타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서메이션에서 Q 이렇게 해놓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25 마이너스 5P 하첨자 없앴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위에 그 높이를 절편을 이제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조금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절편을 다르게 해서 나타내는 게 그냥 원래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뭐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66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6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예제 나와 있어요. 경제 내 수요 함수가 P가 이것도 그냥 머릿속에 암기해서 반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P가 10-2Q로 돼 있어요. 동일한 소비자가 100명 있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100번 더한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첫 번째 해설을 볼게요. 자, 우선은 시장의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P는 하첨자 붙일 필요가 없고요. P는 다 똑같아요. 근데 Q는 달라요. 여기 보시면 Q는 A가 소비하는 양과 B가 소비하는 양이 다르고요. 그래서 A가 소비하려는 양과 B가 소비하려는 양을 합한 게 시장 전체 마켓이라고 할까요? 시장 전체 소비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각각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Q로 정리를 한 다음에 Q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표현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거기 책에 보시면 2명이 있을 때 가지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100명이니까 곱하기 100 해가지고 표현하면 된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밑에 관역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경작 하시다 보면은 막 이렇게 편법 같은 게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편법이 굉장히 유용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풀어도 돼요.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이렇게 다 나열해서 이렇게 정리해도 예를 들면 한 10초 걸리는 걸 요 편법 공식을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괜히 이거를 알게 되면 모르면 그냥 무식하게 풀면은 편한데 이거 편법을 써야 되나? 뭐 뽀로콜 써야 되나? 이것 때문에 괜히 이게 적용되는 건가?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기울기가 n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뭐 좋아요. 이렇게 뭐 좋긴 한데 그냥 모르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 그런 건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X 하세요. 아셨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우리 요것 좀 하나 볼게요. 요것 좀 한번 봅시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 끝에 절편이 다른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따라 해볼게요. 그 의미를 좀 파악해야지 좀 더 편한데 그건 뒤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하고요. 우선 다른 경우로 해서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이거 여기가 P 뭐 제로까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가격이 수직축이 P인데 가격이 P0보다 높으면 A는 물건을 안 사요. 안 사고 가격이 P0보다 낮아야지 물건을 이제 구입하기 시작한다 보시면 돼요. 이게 2,000원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아이스크림을 할까요? 여름이 오니까 이제 팥빙수를 할게요.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 넘으면 A가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P1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1,000원이다라고 하면 얘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사려고 한다 할게요.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빵원이 되면은 얘는 5개를 사려고 한다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B는 A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팥빙수를 얘는 아이스크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1,0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게 1,000원 넘어가면 물건을 안 사고요. 가격이 1,000원보다 싸면은 뭐 이렇게 많이 산다라고 할게요. 근데 가격이 빵원이면 또 많이 사요. 10개 사는 이런 사람이라 합시다. 자, 이걸 수평으로 더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걸 옆으로 더하는 거니까 쭉, 이거를 쭉 해서 이걸 삼각형 오려가지고 요거 나와 있는 걸 옆으로 쭉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구간을 나눠서 정해야 돼요. 그래서 P0가 이렇게 쫙 있으면 가격이 P0보다 비싸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안 사요. 여기다 해볼게요. 가격이 P0보다 더 비싸요. P0보다 더 비싸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저기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은 마켓은 A가 소비하려는 양과 B가 소비하려는 양을 같이 더하는 건데 A도 안 사고 B도 안 사요. 3,000원 되면 A 안 사죠? 여기요. 3,000원 되면 A 안 사고 B도 안 사요. 구입할 의사가 없어요.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때는 빵 이렇게 되고요. 자, 만약에 가격이 P가 1,000원보다는 비싼데 얘는 1,000원만 돼도 안 사요. 1,000원보다 싸야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원보다는 가격이 비싼데 뭐 1,000원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2,000원보다 싸다라고 할게요. 2,000원 넣어도 돼요. 이때는 상관없겠습니다. 자, 아무튼 2,000원보다 이렇게 싸다라고 하면은 그럼 요 사이가 되면은 A는 사요. 그래서 A는 구입을 하겠죠.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사니까 노란 색깔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고요. 얘는 안 사요. 얘는 안 사네요. 그래서 가격이 1,000원에서 여기 2,000원 사이가 있게 되면은 여기 P1이다라고 하면 A만 사요. 그래서 노란 색깔만 이렇게 쭉 오게 되니까 요게 여기 간다고 이렇게 좀 점점점 이렇게요. 그렇죠? 약간 색깔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게 경제학이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한 가지 색깔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컬러풀하게 쓰세요. 왜냐면 이제 그 경제학 같이 이렇게 막 그래프 있고 색칠하고 이것도 힐링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힐링북이 뭐 색칠 공부하는 거 어른용도 있어요. 어른용. 하도 다 정신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메마르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우울하고 이런 사람도 색칠하다 보면은 좀 나아져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색칠 공부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돼 있으면 QM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QA 플러스 QB 이렇게 될 텐데 이때는 B는 아예 물건 안 사요. 1,000원보다 비싸니까 얘는 안 사 이렇게 되니까 그냥 QA가 전체 수요 곡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QA 수요 곡선 그것만 나타내요.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요보다 밑에 있어요. 0보다 큰데 가격이 만약에 1,000원보다 싸다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QM이면 이 두 개 더 하면 돼요. QA 더하기 QB 이때는 둘 다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쪽은 이제 의미 없으니까 지우면 가격이 P0보다 크면 시장 전체 소비량은 빵이고 가격이 1,000원과 2,000원 사이에 있으면 이거 그냥 지울게요. 그러면 얘만 남고 그리고 가격이 1,000원보다 싸면 둘 다 남으니까 이걸 다 Q로 정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1,000원보다 쌀 때는 A가 이렇게 살 생각이 있는데 여기가 5개 이렇게 있는데 B까지도 소비에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B도 소비 참여하니까 여기 옆에 색깔 이렇게 쫙 돼 있는 거 이거를 옆에다 더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빵일 때 10개를 더 사게 되니까 빵일 때 10개를 더 사게 돼서 여기 10개니까 15개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약간 킹크드 돼요. 굴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까지 더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물론 이제 A는 여기 있는 거 A 소비량은 이렇게 그대로 있고요.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굴절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도 나와가지고 절편이 다른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굴절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쪽에서는 A만 소비하고 이쪽에서는 2개 더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다른 게 뭐 이의 신청을 뭐 이렇게 막 하기도 하는데 뭐 잘못됐어요. 1번은 틀리긴 틀렸는데, 그러니까 객관식에서는 좀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요거만 나왔다 또는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는 어디만 설명해요? 여기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 못하니까 완벽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틀려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다른 게 다 워낙 틀렸고 그냥 이것도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하나를 굳이 골라라 그러면 당연히 뭐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것도 해당하니까 뭐 요걸 설명 못하지만 그래도 뭐 1번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약간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잘 보셔야 돼요. 실제 경제학에서는 학교에서는 미시할 때 이렇게 굴절되는 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설명하려고 절편 똑같게 해서 그냥 단순히 더하면 된다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는데 공급 곡선과 같이 만나서 균형점 찾으세요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나중에 하겠지만 수요 공급 만나는 이거니까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급 곡선이 위치하게 되면요 이거랑 하면 안 되고 이거랑 그냥 같이 연결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무조건 여기에 걸렸는데 무조건 이걸로 해가지고 풀게 되면 또 엉뚱하게 답 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것만 좀 잘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위에 나와 있는 예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n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그런 공식은 하지 마시고 이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초적인 것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좀 완만해진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6페이지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그걸 한번 볼게요. 근데 거기다가 요걸 좀 한번 체크를 해 두실까요? 수요에 대한 어떤 비밀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에 대한 비밀 요거요. 공급 곡선도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수요 공급의 비밀을 할까요? 그냥 살짝 알아두시면 우선은 더 좋아요. 자, 이게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그래프를 볼 때요. 경작에서는 많은 그래프가 나오는데 축이 2개잖아요. 그래서 축이 X축이 하나 있고 Y축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시게 되면 기준이 없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가 QX가 있고 여기가 PX가 있으면 축이 2개니까 저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빨간 색깔 이렇게 수직축으로 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시각이. 그러니까 여기서 1번 시각이라고 할게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1번 시각이니까 가격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읽어나가는 거예요. 2번 시각은 여기 밑에서 보는 거예요.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해석할 때 밑에서 올려다 봐서 2번 시각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축이 2개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보거나 옆에서 보거나 그래프를 해석하고요.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해석이 잘 되는 걸로 보시면 돼요.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서 봐서 해석했는데도 설명이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 임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여기서 봤는데도 임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그래프 그냥 버리셔야 돼요. 그래프가 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런 그래프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근데 또 옆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밑에서 볼 때가 좀 더 많은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2번 시각을 잘 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1번 시각에서 본다라고 할게요. 1번 시각에서 의미는요. 바로 뭐냐면 저거랑 똑같아요.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주어졌을 때 P0로 주어졌을 때 P1으로 주어졌을 때 이거요. 주어진 게 바로 뭐냐면 가격 이게 주어졌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까 했어요. 얼마나 내가 최대한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가 하려는 수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가격이 싸지면 물건을 더 많이 사려고 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시각은 그러려니 해요. 가격이 P0일 땐 얘가 이만큼 사려고 그러고요. P1일 땐 이만큼 사려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2번 시각 볼게요. 2번 시각. 2번 시각에서 만약에 그래프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이 수요 곡선의 높이죠. 높이. 얘가 Q0가 있고 얘가 Q1이 있어요. 자, 높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면 저 뒤에 다시 얘기할 텐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가 경매 시스템 말씀드렸잖아요. 피카소 그림 있습니다. 얼마나 살려고 합니까? 뭐 그런 거요.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당신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Q0 한 단위에 대해서 이 높이가 바로 뭐냐면 저는 이만큼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 높이. 이거요.
그러니까 아까 이쪽에 하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 2개째 샀을 때는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격이 소비량이 자꾸 증가할 때 이 사람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점차 작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하향하니까 그렇게 했고요. 수평일 때는 작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물론 우상향하는 것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아무튼 2번 시각 밑에서 봤을 때는 주어져 있는 수량에 대해서 수량 단위당 높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내가 이만큼 소비해서 얻게 되는 만족의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한계 편입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추가적으로 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맥시멈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나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최대한. 그게 바로 수요 곡선 밑에서 올려다 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응용해서. 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소득 M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했다 합시다. 소득이 증가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보긴 할 건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는 옆에서 볼 수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옆에서 보면 눈을 여기다 갖는 거예요. 여기 PX고요. QX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별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면 가격이 얼마일 때 내가 이만큼까지 사려고 했는데 내가 부자가 됐어. 그럼 살 여력이 더 생기니까 더 많이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구입하려는 수량이 옆으로 이렇게 증가하니까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니까. 좀 이따 다시 할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했는데 옆에서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밑에서 보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내가 좀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되면은 상품 소비량에 대해서 사과 하나는 사려는 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최대한 얼마까지 내가 살 수 있는지 뭐 이렇게 선호하는 정도가 이만큼인데 내가 이제 부자가 되니까 이만큼까지 돈을 더 쓸 수가 있어서 구입하려고 하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져서 이렇게 하면 수요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옆에서 보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수요 곡선이 노란 색깔에서 이렇게 변했어요. 변했을 때 옆에서 보면 우측, 좌측 이동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밑에서 보면 상방, 하방 이동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죠. 그래서 얼마나 돈을 지불할 willingness to pay가 더 높아져서 상방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면 나중에 많은 걸 금방금방 또 끄집어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사과에 대해서 선호, 기호가 더 좋아졌다. 사과를 사면 더 뭐 이뻐지고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보면 구입을 더 많이 하니까 우측 이동. 밑에서 보면 사과를 더 사려고 하니까 상방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요거 잘 보세요. 요거 2번 시각 잘 봐주세요. 나중에 뭐 소비자 잉여 뭐 이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비슷하게 쓸 거예요. 자, 하는 김에 공급 곡선도 볼게요. 공급 곡선 똑같아요. 공급 곡선. 자, 이게 QX를 합시다. 그리고 PX라고 해요. 공급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하게 보통 많이 그려요. 뒤에 다시 할 텐데. 자, 그럼 똑같아요. 1번 시각이다라고 하면 1번 시각. 옆에서 보는 거예요. 옆에서.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격이 P0였는데 P1으로 P0에서 내가 이만큼까지 물건을 생산하려고 해요. 역시 이것도 willingness예요. 의사예요. 그래서 시각 1번에서 보면 가격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눈을 여기서 1번 쓸게요. 옆에서 보면 가격이 얼마로 주어져 있을 때, 기분 주어져 있을 때 물건을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이 얼마까지 생산하려고 하는가? 최대한 생산하려는, 공급하려는 공급량,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여러분들이 사과랑 배를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자꾸 사과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사과 생산 공급을 줄이겠죠. 학원이 만약에 회계사랑 세무사를 하는데 만약에 회계사 시장이 자꾸 더 잘 되고요. 무슨 세무사도 하고 관세사도 하는데 우리는 안 하지만 근데 만약에 세무사 관세사는 자꾸 인기가 없고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회계사 시장을 더 많이 강자를 늘리고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싸지게 되면 공급하려는 사람은 생산 공급하려는 양이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자, 2번 시각에서 볼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주로 이제 2번 시각 요게 관심이요. 이거는 밑에서 보는 거니까 수량이 얼마로 주어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서 올려다 봅니다. 요 높이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게 Q1이고 이게 Q0로 할게요. 이 높이를 우리가 이제 코스트 비용 곡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이. 엄밀하게는 한계 비용이 돼요. 근데 비용으로 할게요. 자,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Q0랑 Q1을 생산할 때 비용이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최소한 난 이만큼은 받아야겠어 해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시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고요. 이건 수량인데 밑에서 좀 많이 연습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이 사람은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만큼 난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시 똑같이 한번 요걸 가지고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사과 가수원을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웨이지 임금을 막 올려달라고 임금 인상을 요구했어요. 인상을 요구. 뭐 동남아 노동자들 이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한국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주인이 막 해가지고 막 일해 하면서 막 했는데 막 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유럽에 가고 하면 한국 사람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동남아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일해 하고 막 하면은 막 또 영어를 뭐 이상한 영어지만 막 잘하니까 막 대드는데 한국 애들은 똑똑하죠. 빨리빨리 잘하죠. 근데 영어를 못해가지고 일해 했더니 뭔가 싫어요 하려고 하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 yes 뭐 하고 그냥 또 일하고 해가지고 부려먹게 되게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국 애가 이제 영어가 좀 되면서 이제 이거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거죠. 이 동남아도 지금 이제 막 그런 상황인데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럼 이 과수원 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코스트가 올라가면은 이제 옆에서 보는 거는 좀 그래요. 빨리빨리 안 하다고 당연히 주어진 가격에 대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건데 밑에서 올려다 보세요. 비용이 증가하니까 코스트 비용 곡선인데 임금을 더 올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비용이 올라가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가 상방 이동.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수원 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했어요. 야, 과수원 하나당, 사과 하나당 세금 내, 텍스를 부과했어요. 텍스를 부과하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당연히 공급 곡선이 밑에서 보면 상방이동, 이렇게요. 밑에서 많이 보는 걸로 하세요. 자, 만약에 과수원 따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어요. 테크놀로지가 뭐 발전했어요. 기술 진보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과수원 하나 만드는데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비용이 싸지니까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하방 이동 이렇게요. 그리고 뭐 또 뭐 할까요? 아무튼 태풍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수원에 부정적인 어떤 충격을 끼쳤어요. 그럼 비용이 증가하니까 공급 곡선이 상방 이동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수요 공급 관련된 응용 문제가 보통 한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통 1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곡선식을 주는 게 아마 더 앞으로 대세가 될 텐데 그런 거 얘기할 때 밑에서 올려다 봐가지고 이만큼 비용이 들어서 받고자 하는 금액 그리고 소비자는 이만큼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여기요. 이 B라는 사람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과에 대해서 최대한 얼마까지 내려고 하냐면 최대한 1,000원 이상은 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맥시멈. 1,000원보다 만약에 가격이 더 비싸면 저는 안 살래요. 이러는 거야. 얘는 가격이 1,000원 돼도요. 이 두 개째도 최대한 1,000원 낼 생각이 있고 빵개째 그러니까 하나 눈곱만큼 조금 할 때도 최대한 2,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으니까 높이가 그러니까 2,000원보다 비싸면 얘는 안 사지만 2,000원보다 밑에 있으면 얘는 구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 좀 잘 체크하시고요. 요것만 보시면 안 되고 뒤에 공공재랑 연결해 가지고요. 공공재는 이거를 수직으로 더해요. 수직으로 이렇게 쭉 더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텐데 그건 저 뒤에 나중에 공공재를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66페이지까지 그거, 우리가 봤는데, 그거가 중요한 거니까 좀 잘, 그 계산 문제, 그래도 1번으로 늘상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그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5페이지에 그 수요 법칙의 예외 나와 있는데, 베블렌 과시 효과는 우리가 뒤에 좀 하고, 다시 앞으로 와서 설명할 테니까, 그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그 다음에, 66페이지부터 공급, 이렇게 해서 균형,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